제가 아직 5회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저는 항상 일이 많아 매일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전철 안에서 종착역까지 잠을 청했습니다. 그날은 잔업으로 늦어져서 전철에는 저를 제외하고 두세 명뿐이 없었습니다. 꾸벅꾸벅 졸다가 깨서 언제쯤 도착하나 하고 창문에 비춘 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내릴 역 근처에 오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전철이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꽤 오래 잔 것 같은데. 그래서 휴대폰을 보니 새벽 2시 1분이었습니다. 어? 벌써? 이런 시간 왜? 좌석에서 일어나서 주변을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저는 일단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은 서비스 불가 지역이라면서 전화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안테나가 하나도 안 잡히네. 그래, 일단 역장님께라도 물어보자. 마침 그때 전철이 어딘가의 역에 멈춰 섰습니다. 역의 이름을 보니 처음 보는 역이었습니다. 게다가 주변은 산이라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시골의 역 같았고 승강장에는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려야 되나?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전혀 들은 적 없는 역의 이름. 여러가지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철은 다시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곳에서 내리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게 좋겠어. 전철 안을 걸어봅니다. 혹시 직원이라도 있을까 찾아보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른 승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걷다가 선두에 가까운 차량에 도착합니다. 거기에는 놀랍게도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는 아이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에 어린애 혼자? 저기 꼬마야. 어린아이는 놀란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네? 미안한데 내가 졸아버려서 이 전철이 어디로 가는 건지 알고 있니? 누나한테 미안한데 저도 잘 몰라요. 그래? 근데 누나는 아직 여기 오면 안 된다는 것은 알아요? 전철의 속도가 점점 느려집니다. 그게 무슨 의미야? 누나 혹시 내릴 장소를 틀리면... 그때 전철이 다시 멈춥니다. 밖을 보니 역의 이름이 보입니다. 또 들어본 적 없는 역의 이름입니다. 난 여기서 내려야 됐지. 저기 꼬마야, 잠깐만. 꼬마는 바로 전철을 내립니다. 가끔 누나 같은 사람도 있어요. 기다려, 나도 내릴게. 그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오고 싶다면 와도 돼요. 어린 꼬마의 미소가 뭔가 꺼림칙했습니다. 악의에 찬 미소. 문이 닫히자 꼬마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저를 바라봅니다. 전철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꼬마의 모습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머리에는 이상한 생각만 들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전철, 기분 나쁜 꼬마. 혹시 나 죽은 거 아니야? 난 어느 순간 죽었고 그래서 여기 사후의 세계에 와 있는 거라든지, 어떤 영화와 같이 지금 나는 죽은 것도 눈치 못 채고 방황하고 있는 상태 아니야? 난 왜 죽었을까? 사고? 병? 아니야. 이런 거 생각하는 거 그만두자. 미친 거 같아. 아빠다! 휴대폰에 안테나가 2개 정도 잡히고 있었습니다.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아직도 일하는 거야? 연락 없어서 걱정했잖아. 아빠, 민호리 무슨 일이야 도대체? 아빠에게 사정을 설명하니 다시 전철의 속도가 줄어듭니다. 역에 가까워진 거였죠. 그런데 이런 시간에도 운영하는 전철이 있나? 알았어, 일단 다음 역에서 내리렴. 근데 나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 휴대폰에 GPS 있잖아. 아빠가 장소 검색해서 갈게. 타이밍 좋게 전철이 역에서 멈춥니다. 알았어, 나 지금 내릴게. 전철을 내렸지만 인기척은 전혀 없습니다. 이번 역에는 역 간판이 전부 녹슬어 있어서 무슨 역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 나 내렸어. 그럼 일단 전화 끊고 너 장소 찾아볼게. 거기서 움직이지 마. 일단 아빠와의 전화로 아빠의 목소리를 들은 것과 조금만 기다리면 집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방금 난 사실 죽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한 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 그리고 휴대폰의 배터리가 얼마 안 남은 것을 깨닫고
배터리가 없어지면 정말로 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휴대폰을 보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선 다시 승강장을 살펴봅니다. 아무래도 무인역인 것 같습니다. 혹시 하고서 다시 역의 간판을 봅니다. 역시 녹이슬어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다음 역이나 이전 역의 이름도 마찬가지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뒤를 살펴보니 산이라서 나무만 보이고 있습니다. 아빠 아직이야? 혹시 선로를 따라가면 사람이 사는 곳이나 큰 역이 나오지 않을까? 아빠! 미노리 괜찮아? 장소는 알았어? 너 GPS가 전혀 안 잡혀. 몇 번을 해봐도. 일단 경찰에 연락해볼게. 너 주변에 공중전화 박스나 뭐 가게 없니? 그래서 일단 확신하진 않았지만 아까 본 역의 이름을 말해봅니다. 그래, 알았어. 일단 찾아볼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렴. 주변을 살펴보니 역시 사람이 사는 곳은 물론이고 공중전화나 심지어 가로등조차 없었습니다. 게다가 휴대폰 배터리도 이제는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해져서 최소한 사람이 사는 곳이라도 찾아보려고 선로를 따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아빠에게는 선로를 따라 걸어가 보겠다고 문자를 보내고 제가 온 방향을 따라서 걸어가 봅니다. 하지만 1시간을 걸어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기다릴까 했지만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하게 뒤에서 시선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무서워서 뒤로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보다 신경 쓰이는 것은 1시간 이상 걸었는데도 저번 역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조금 걸으면 도착할 거라 생각했는데 역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선로가 영원히 이어질 것 같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어. 다리도 너무 아프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가고 싶어. 아빠, 엄마. 그러자 멀리서 밝은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빛은 저에게 다가옵니다. 차? 혹시 아빠? 저는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가 아니면 어쩌지? 그런 걱정도 들었지만 차는 저희 앞에 멈춰섰습니다. 틀림없이 아빠의 차였습니다. 아빠! 이제 괜찮아. 아빠의 상냥한 말투. 저는 이때 굉장히 안심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일단 차에 타렴. 경찰에 연락하니 장난전화라고 생각해서 제대로 상대도 안 해주더라. 그래서 경찰은 포기하고 몇 번이고 GPS 검색해보니까 아주 잠깐 너의 장소가 표시되는 거야. 서둘러 지도에 메모해서 간신히 찾아올 수 있었어. GPS가 잡은 건 아주 잠깐이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저의 위치가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는 제가 사는 바로 옆에 있는 시라고 합니다. 근데 전혀 모르는 역들만 있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안 쓰는 역이라던데 상당히 예전에 폐선되었다고 하더라. 폐선? 그렇구나. 안심해서 그런지 그동안 있었던 정신적인 피로가 확 몰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엄청나게 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안 놀라네? 놀랄 힘도 없어. 혹시 쓰이지 않는 전차가 다시 사람을 태우고 싶어서 너를 태운 거 아닐까? 그럴지도. 안 되겠다. 너무 졸려. 의식이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이 울려 잠이 깹니다. 거의 반 정도 자는 상태에서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누구지? 여보세요? 미노리니? 아빠야! 드디어 너가 어디 있는지 알았어. 지금 바로 갈 테니까 기다려. 네? 방금 너의 장소를 알았어. 거기서 움직이면 안 돼? 갑자기 잠이 깼습니다. 그리고 옆을 보니 아빠가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뭐야? 휴대폰의 배터리가 다 되었습니다. 아빠? 저기 아빠! 아빠는 무표정으로 묵묵히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잠깐만 차 좀 멈춰봐! 아들, 뭐? 빨리 가야 돼. 그건 아빠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내릴 장소를 틀리면 소년의 말이 떠오릅니다. 이 아빠는 진짜 아빠가 아니야. 이대로라면 이상한 곳에
끌려가 버려. 도망쳐야 돼. 저는 차가 커브를 돌 때 차의 속도가 내려갔을 때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제가 눈을 떴을 때에는 병원이었습니다. 저는 산속에 쓰러져 있었고 지나가던 사람이 구급차를 불러주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저를 데리러 왔을 때 드디어 저는 진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빠에게 그때의 일을 물어보니 아빠는 그런 적 없는데? 전화한 적이 없잖아. 애초에 너가 연락 주었잖니. 오늘 회사에서 자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어제의 그 일은 전혀 없었던 것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연락까지 한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아빠는 누구였을까요? 그 이상한 꼬마는 누구였을까요? 그 이름 모를 역은 어디였을까요? 빨리